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3년 고민한 슬로건 윤석열이 표절. 제3지대 대선 후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윤석열 후보의 수락연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의 슬로건에서 말만 공화국에서 나라로 바꿨다며 철학이 없는 후보라고 한 건데요. 윤 후보 측은 이제까지 안 쓴 말이 있냐며 필요한 것을 윤 후보 것도 얼마든지 인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 갖다 쓸 게 있나요, 거기에? 갖다 쓸 게 있나요? 갖다 쓸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럼요. 네, 단호하게 갖다 쓸 게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제 없어질 것.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파격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제가 없어지고 황제가 되겠다고 한 건데요.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대선인데 그래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죠? 1위 보겠습니다. 20개의 비단 주머니. 지난 5월부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고 싶어 했던 비단 주머니가 드디어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선 군선을 준비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런 게 한 몇 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권 공세 돌파 계책인 비단 주머니를 20개쯤 준비해뒀다는 이준석 대표. 벌써 2주치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돌파 계책도 궁금하지만 윤 후보, 비단 주머니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얘기를 강지영 아나운서가 전했는데요. 하나씩 정해서 좀 촌철살인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석 특보부터 부탁을 드릴까요? 일단 뭐 20개의 비단 주머니. 이제 제가 저걸 이제 픽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개쯤 준비해 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선까지 대충 넉 달이니까 아마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그래서 2주째 했다면 한 2개 정도 이제 풀어 주신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되는 과정, 6월 달에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능력입니다. 그 20대, 30대 특히 남성의 마음을 잡아서 당 대표까지 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배워야 돼요.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것을 또 지지로 몰아서 젊은 층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다 지지를 끌어모으는 그런 과정이 이번 대선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비단 주머니 2개 건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분홍색하고 파란색인가요? 제가 네, 봤는데. 네. 거기 안에 진짜 뭐가 있었나요? 그건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전에 얘기하셨을 때 얘기를 또 하셨을 거고. 네. 사실 제가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스튜디오 왔을 때 비단 주머니를 건넨 바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를 하나 건네 넣었는데 갑자기 이게 왜 있죠? 라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혹시 들은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와서 캠프에 와서 풀 했습니까? 즉 비단 박스에 있는 얘기들을 이 대표가 이렇게 하라는데 그래서 그까지 얘기합니까? 오늘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오늘 뭐 해단식도 하고 그래서 그럴 건 예. 없었는데 오늘 사실 바빠서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 축하차 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비단 주머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비단 주머니는 예. 이준석 후보면은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후보가 중요한 거지 주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마 300명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 중에 다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당선된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대부분이 거의 선거는 90% 이상이 다 후보입니다. 99%가 후보예요. 예. 후보가 자격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똑똑해요. 작전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가질 않아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를 줬을 때는 윤석열 후보 맞춤형 전략일 텐데.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가 뭔가에 꾀가 있고 기획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그게 먹히는 거지. 남 얘기 듣고 해서 빗보고 표되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아니, 그 제가 선거 해봐서 아는데 남 얘기 듣고 뭐 표된다 거의 없습니다. 그 주머니 있는 거를 윤석열 표 주머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또는 그런 자기 결함을 이제 해결할 역량이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다. 이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제1야당 뭐 대통령 200개도 후보가 나와요. 됐는데 비단 주머니가. 이거는 설마 김종민 의원님이 잘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기대 안 했지만은 제가 좀 좀 발언할 어렵다고 기회를 좀 봐야 돼요, 주셨으면. 윤석열 후보는 참.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도 하나를 픽하신다면 저기 비단 주머니로 보니까 그냥. 김동연 예. 후보가 기회공화국 표절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 표절 이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뭘 그 단어 한두 개 갖다 쓴 거 갖고서 표절이라고 또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기사 내용을 봤더니 기회공화국이라고. 근데 사실 그거는 예. 저는 뭐 이 취지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표현은 바로 김동연 후보가 얼마 전에 그 양반이 자기 창당 선언할 때 한 얘기예요. 그게 예. 자기 브랜드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이게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 이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 부분이 김동연 후보가 의문의 일패. 네. 지금 김종민 의원님 의문의 일패가 아니고 이건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고 갖다 쓰면 되겠느냐. 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진짜 의문의 일패 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허경영 대표가 일단 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했으니 공식적인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쪽 당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정말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리 정치가 사람을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눈에 띄어야 되지만 뭐 황제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정말 부적절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하나 픽하면 하나 더 픽하면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려면 보는데 자리 사냥꾼을 선별 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캠프의 자리 사냥꾼. 그러니까 후보가 대통령 되면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공보 특보잖아요.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저도 뭐 이제 많아도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해단을 한 그 캠프에 저도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자리 사냥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정치가 소위 역관주의라고 하죠. 이기는 쪽에서 관직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쭉 이어져 오고 있긴 한데 자리만을 위해서 뭔가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공직을 맡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맡기 위해서 대선 캠프가 열리면은 우르르 몰려오는 그 현상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하신 건데 글쎄요.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그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여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뭔가 자기의 역할이나 위상에 훨씬 높은 얘기들을 막 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높아지고 하는 거니까 김종인 위원장 말씀은 윤희석 특보님 입장에서는 민주당 선대위의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죠. 뭐 있겠죠. 워낙 많이 뽑아놨으니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고 안 넘어가시네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이재명 선대위는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선거 캠페인은 후보 중심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당이 공천하는 후보입니다. 정당 중심의 선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노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 지적은 필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인연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김종인 대표 얘기대로 저건 이제 사고 나는 겁니다. 그건 집권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간에 정당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치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적 인연으로 뭐를 했다. 그게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재명 지사 성남성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성남시장 하셨을 때 성남시청의 공무원들 어떻게 선발을 했고 또 지금 경기도청에서 문제가 되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 다 나가달라 이렇게 하는 거. 다 사적 인연으로 들어와서 경기도청을 장악하고 있었다가 이재명 지사 이제 관뒀으니까 제발 나가달라는 그런 청원이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어느 쪽에 자리 사냥꾼이 더 많은지는 뭐 자명한데 그쪽에서 없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시니까 비판한 게 아니라 그냥 비판을 하셨잖아요. 경계하자고 제가
경계는 스스로 얘기인데, 하시고 저는 저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예. 말씀은 제가 팩트로 말씀은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하셨습니다. 아니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민주당엔 없다. 놀래서요. 굉장히 좋은 당이네. 아니, 윤 후보는 정치인이 그럴 수 있다. 가겠다라고 하는 훌륭한 의지의 정당이네.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